자, 14강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이고요. 광전효과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전자가 튀어나올 때 금속판에서 아무 빛이나 쏜다고 무조건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특정한 진동수 이상일 때,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제 특정한 운동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특정한 진동수, 이걸 우리는 한계의 진동수라고 부르고요. 보통 빛 에너지의 크기, 광자 하나의 에너지의 크기가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계 진동수로만 F0라고 한다면 F0 곱하기 H, 여기에 금속이 최소한, 금속에 이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줄 때 전자가 튀어나와서 우리 이거를 이람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었죠. 자, 단색광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가 크다, 한계 진동수가 크니까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A는 괜찮은 말이고요.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한다고 하면, 세기를 증가한다는 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밝기가 커진다는 거고요. 밝기가 세진다는 소고요. 밝기가 커진다는 소리고, 밝기가 세진다는 건 그리고 광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광자를 하나씩 던지던 걸 광자를 2개씩 3개씩 던져버리면 그때 튀어나오는 광전자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진동수를 변화시켜야 돼요. 진동수와 관련됐어요. 그래서 옳은 거는 A와 B 두 사람이고요. 물리학 1에서도 광전효과는 나오기 때문에 뭔가 더 자세히는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2번, 3번, 4번 풀어야 되는데 4번 그림을 먼저 하겠습니다. 2번을 풀려면 4번에 대한 이해가 먼저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실험은 여기서 확인하면 쉬워요. 좋아요. 구글 검색창에서 PHET라는 검색창에 이 글씨를 넣으면 웹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콜로라도 대학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물리뿐만 아니라 물화생지, 수학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광전효과, 우리나라 전남대 교수팀이 그 번역을 맡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된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광전효과를 확인해 보면 거기서 이런 실험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2번에 있는 이런 그래프도 직접 본인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시고, 그래 이해가 잘 되니까. 자, 단색광을 비춥니다. 그럼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 함수가 만약에 5줄이라고 해봅시다. 단색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가 광자 하나당 10줄이 나와요. 그럼 이 함수가 이게 이제 금속판 이 함수예요. 그러면 10줄에서 5줄, 이 함수 빼고 남은 에너지가 얼마냐면 5줄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5줄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5줄만 나오는 게 아니라 5줄도 나오고 5줄, 4줄, 3줄, 1줄, 뭐 0.5줄 뭐 등등 5줄 이하는 다 튀어나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전에 한번 했었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단색광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크면 10줄이 5줄보다 크죠.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둘의 차에 해당하는 전자가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속도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속도뿐만 아니라 그 속도보다 작은 애들도 다 와요. 그래서 5줄 이하인 애들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5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 에너지에서 이람수, 이 차이는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근데 어떤 짓을 하냐면 전원장치를, 얘가 지금 전자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전자가. 이거를 마이너스를 걸고요. 이쪽을 플러스를 걸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자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얘를 밀어냅니다. 근데 전자가 더 속도가 빠르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툭 하고 올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가 얼마 이상이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막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극기에 밀어내니까. 그래서 여기선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얼마나 올리면, 마이너스 어디까지 올리면 튀어나오는 전자가 없을까, 그걸 우리는 정지 전압이라 불러요. 스탑 포텐셜. 그래서 정지 전압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얼마나 키우냐,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이너스 값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이걸 정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지 전압이 됐다는 말은 이 금속판에서 전자가 못 튀어나오니까, 단색광에서 1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주더라도 못 튀어나오니까 그때는 전류가 0이겠죠. 그래서 전류가 0이 된 지점, 여기를 정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 지금 A에서 더 많은, 여기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있을 거고, K 맥시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다른 색으로 할까? 여기서 나오는 K 맥시멈 값이 있을 텐데 요게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비추면 튀어나온 전자는 요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거 이하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 그리고 이거 이하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모조리 막으려면 결국 정지전압을 얼마큼 줘야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막으려면 최고 속도로 나온 A를 막아야 나머지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얘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A를 막게 되면, 그러니까 단색광 A를 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애 중에 제일 에너지 센 애, 제일 속도가 빠른 애를 막으면, 여기서 제일 어느 애 중에 제일 빠른 놈을 막게 되면 나머지 애들도 자연스럽게 막게 될 거니까, 결국 A를 막을 수 있는 애, 걔는 전압이 이 정도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는 VA 이렇게 가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그림을 꼭 떠올려야 돼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빛을 쐈을 때 이 정도의 전압을 줬더니 에너지가 튀어나오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얼마큼 줬냐면, 빛 에너지가 EF에다가 H만큼, 플랑크 상수만큼 곱한 게 빛 에너지 크기고요. 여기서 이제 1함수만큼 뺀 값, 그 중에 최대 에너지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얼마냐면 보통 포텐셜 전압이 나왔으면 그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의 전하량이 E니까 2 곱하기 3V0 해서 32V 이렇게 읽고요. 읽을 때 촌스럽게 2V 읽지 말고요.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읽습니다. 일렉트론 볼트가 얼마냐면 몇 줄인데, 이 줄이 좀 물리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개수를 모은다는 게 좀 창피하고 쪽팔리지만, 아마 여기엔 전자의 전하량이 들어가요.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더라? 전자의 전하량이 제 기억에는 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 크기는 줄로 따지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줄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만약에 1이라면. 근데 이게 3이니, 근데 또 V0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V0가 만약에 1V라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B 같은 경우에는 F의 진동수를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EV0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게 A고 이게 지금 B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HF 요게 E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요거 E니까 요거는 EV0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진공에서 파장 물어봤네요. 파장은 진동수가 반비례죠. 그러니까 지금 진동수가 A가 2배니까
파장은 A가 2분의 1배여야지 2배가 아니고 1,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를 비출 때가 B를 비출 때가 크죠? 이만큼의 정지 전압이 필요한데 훨씬 더 크겠죠. 3배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속판의 한계 진동수는 3분의 1F다라고 했는데 봅시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한계 진동수에 해당하는 값. 요게 지금 이함수가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한계 진동수에 해당하는 F 그를 F0라고 해볼까요? 한계 진동수를. 그럼 요게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한계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하는 게 이제 에너지가 이함수가 될 거니까. 결국 이런 관계가 있는데 FH는 2 일렉트론 볼트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게 한계 진동수일 때는 요거니까 결국 F0가 2분의 1 F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하나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갑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FA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쐈더니 그 중에 운동 에너지가 무려 이만큼이었고요. 이 함수가 W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 FA에 H 빼기 이 함수 한개 3W 이걸 의미하죠. 이건 FB H 빼기 이 함수가 W 이거 의미하고요. 그리고 FC H 빼기 이 함수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은 B랑 C는 진동수가 같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대신에 빛의 세기가 다르죠. 세기가 다르다는 건 결국 밝기를 의미하고요. 밝기는 곧 광자의 개수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단색광의 파장은 A가 B가 짧다. 진동수가 더 크니까 진동수가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건 지금 이게 FA가 이만큼의 운동에너지를 튀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진동수가 더 크다는 거니까 파장은 더 짧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진동수는 A가 C의 2배다. 지금 보면은 FAH는 4W고 FCH는 2W니까 이거 넘어가면 4W, 2W 2배 맞네요. 이게 맞고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결국 밝기를 비례하니까 C를 비출 때가 B를 비춰도 맞네요. 2배 더 많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음극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극일 테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극일 테고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밀어내니까 쭉 갑니다. 근데 전압이 V 그러면 이 전이차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가 에너지를 얻을 거니까 전자의 전하량 E 곱하기 V만큼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운동 에너지로서 갖게 될 거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결국 이 V의 2배 한 게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V 처음 V1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 속도가 몇 배 늘어난다면 나중 속도가 V1에서 V2로 바뀌었는데 V2가 루트 2배 더 커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항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수식으로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로도 말할 수 있는데 시간 속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얘가 V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여기서 때까지 거리를 만약에 D라고 했을 때 전기장의 크기가 D분의 V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2V로 바뀌면 E가 D분의 2V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자가 받는 힘은 여기서 이제 전자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될 거냐면 F는 Q이니까 결국 D분의 2V 혹은 D분의 2V 이렇게 힘을 받을 텐데 F는 MA니까 전자의 질량이겠죠. 결국 가속도가 2배예요. 가속도가 2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다면 하나는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얘가 지금
전지의 전압을 V만큼 줬을 때, 전지의 전압을 2V로 줬을 때 2배만큼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이건 속도가 아니고 지금 전압을 이렇게 줬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가냐면 2V를 줬을 때가 더 많이 가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거리를 갈 때는 2V만큼 걸었을 때가 더 빨리 도착하겠죠. 전자가 양방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전체 운동 에너지 2배가 된다. 맞죠? 왜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될 거니까 원래 이만큼 해서 니은 맞는 말. 그럼 드브로이 파장이 얼마냐? 드브로이 파장은 어떻게 구했냐면 운동량분의 하 이렇게 구했어요. 이건 플랑크 상수고, 이 식을 유도하려면 어떤 거 알아야 되냐면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을 유도 한번 해보면, 유도 안 해도 풀 수 있긴 한데 유도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전체 이제 에너지 지금 여기서 이 m이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질량인 거 아시죠? 감마 mc의 제곱 m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써보면 이 m0의 제곱 c의 제곱,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써야 되죠. 나와라. m0 c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 이 전체 에너지와 같다. 뭐 여기서 유도하면 이제 이런 것까지 유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바로 일단 쓸게요.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물리학 원 수업 막바지가 이쪽 내용이라서 한번 증명을 해준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이거를 원하는 이런 요청이 있으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증명 과정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뭐 어찌됐든 이걸 써야 되는데, P가 운동량, P는 MV죠. 근데 뭐 질량이 바뀌지 않았을 거고, 특성대성 이론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 같고, V가 몇 배 됐냐를 따져야 되는데 운동에너지가 2배 됐으니까 V가 루트 2배 더 커졌죠. 그러니까 파장이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고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 2번 될 것 같고요. 드브로이 파장을 나타낸 거다. 속력이 클수록, 속력이 크다는 거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드브로이 파장이 점점 다운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죠. 기억 맞고요. 이거는 루트 2배 차이 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랑 이거 비교하는 거네요. 근데 B를 보면 에너지가 2일 때가 람다인데 4, 2일 때가 람다 프라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에너지가 4배, 에너지가 4배라는 건 속도는 2배, 그쵸? 근데 지금 드브로이 파장이 우리가 운동량분의 하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결국 mv분의 하 이거고요. 지금 v가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루트 2배가 아니고 2분의 1배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람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람다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니은 이상하고. 디귿 볼게요. A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2일 때 B의 드브로이 파장 요거랑 에너지가 4일 때 A의 드브로이 파장이 같아요. 자, 그런데 드브로이 파장은 아까 말했지만 P분의 하 이렇게 구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A 입장에서는 람다가 얼마냐면 이거 또 관계식을 해줘야 되나?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렇게 써볼게요. 2분의 1 m분의 m 제곱 v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2m분의 p 제곱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게 운동에너지 E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P가 루트 EME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E가 운동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루트 EM 4 2분의 하가 되겠죠. 요거가. 근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람다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뭐냐면 루트 이게 A EMB 그리고 2의 하 이렇게 될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파장이 크게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같으려면 지금 분모가 같아야 되는데 분모로 보면 지금 몇 배 차이 나냐면 딱 2배 차이 나요. 루트 안에 4가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MA랑 MB랑 몇 배 차이 나야 돼? 4배 차이 나야 되죠. M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4MA면 딱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4배 차이 난다.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될 것 같아요. 7번입니다. 파장이 람다인 X선이랑 V로 가속해서 했더니 입사시켰더니 회절무늬 관계가 똑같대. 회절무늬 관계가 똑같다는 것은 지금 이건 X선이고 근데 X선의 파장과 이게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 이게 같다는 소리죠. 이게 근데 V로 가속했으니까 이때 운동에너지 EK는 EV 이거일 거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이게 2분의 1 mv 제곱인데 아까 어떻게 바꿔줬냐면 이거를 2m분의 p 제곱 이렇게 바꿔서 썼었어요. 그러면은 p는 이렇게 p 제곱은 2m 2v 이렇게 이거 이때의 v는 속력 아닙니다. 이거 전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p는 p는 이게 루트 씌우면 되고 그러면 드브로이 파장 요 놈은 이렇게 되겠죠. 루트 2mev분의 하 이렇게 되겠죠. 파장이 같으니까 같은 간격을 이루겠죠. 회전문을 통해서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회절이니까. 입사하기 전 운동 에너지 크기 물어봤습니다. 운동 에너지 크기는 EV인데 근데 이걸 달리 쓰라는 것 같아요. 지금 람다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구했냐면 이 어떻게지? P분의 H인데 지금 P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 지금 운동에너지 E가 2m분의 P 제곱이니까 P가 루트 2m 2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대신 넣어주면 루트 2m 2분의 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운동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이렇게 바꿔주면 루트 2m 2는 람다분의 하 이렇게 될 거고 제곱해주면 람다 제곱분의 하 제곱 그럼 2는 2m 람다 제곱분의 하 제곱 이렇게 되네요. 2m 람다 이건 맞는 말이다. 그럼 이건 맞는 말. 디귿은 맞는 말. 그럼 기억과 디귿 3번 되겠습니다. 7번에는 3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이걸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일단 풀이는 빨리 하고 시간이 나면 여기다가 따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일단 보호 수소 원자 모형이고요. 보호는 그 원자 모형을 할 때 가정을 2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화 궤도 조건인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잘라서 일자로 쭉 펴면 어떤 모양이냐면 가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기.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기. 아직 안 끝났구나. 하나 더 해야겠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일종의 2파이 rn인 거죠. n은 이제 양자수 n에 따라서 그 반지름 궤도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게 얼마냐면 3람다죠. 파장이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렬로 쭉 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파장,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파장, 두 파장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2파이 rn이 2람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의 기본 조건은 2파이 rn이 n람다일 때, 요럴 때 전자가 이제 그 핵주를 둔 전자가 안정화된다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딱 n람다, 그러니까 람다의 정수배가 아니면 그러니까 상세 간섭을 일으켜서 결국 안정화되지 못하고 무너진다, 이렇게 컬랩스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식이 또 나오냐면, 결국 에너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n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크기는 n 제곱에 비례하고, 뭐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가 같은 경우에 n이 지금 3이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n이 지금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n이 뭔지만 알아냈으면 그냥 물리학 1에서 배웠던 에너지 준위 생각하세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뭐 n이 3일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 보면. 근데 지금 n이 3인 상태에서 n이 지금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그냥 떨어질 때예요. 그럼 n이 감소하고요. 떨어지면서 빛 방출하고요. 궤도 반지름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5번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이 에너지 레벨은 그 보호의 에너지 준위 모형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분, 아까 앞에 거가 몇 분이었지? 지금까지 해서 한 27분 정도 되는데, 27분, 35분, 약간 5분 좀 더 걸릴 것 같지만, 그냥 오른쪽에서 살짝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지는 않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봐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볼 텐데, 수업 시간에 아마 들을 거예요. 물리쌤들이 다 수업 해주실 거예요. 근데 미리 좀 알고 싶거나 혹은 혼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을 때 잘 안되면 여기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일단 핵이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 핵은 플러스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플러스 핵은 뭐랑 같냐면 수소 원자예요. 그 전자의 전하량과 똑같습니다. 크기가. 그리고 여기 전자가 돌아요.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때 반지름이 Rn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돌고 있으면 얘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 작용하죠. F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K를 쓰고요. 그리고 R 제곱분의, 얘도 전기력, 얘도 지금 전하량이 2니까 물론 플러스겠지만, 그래서 이 크기만 따지면 2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Q1, Q2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사실 K보다는 뭐가 더 편하냐면, 너무 많이 써서 K가 실제로 크기가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값이거든요. 더 길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실론 제로는 유전상수, 유전율 의미할 건데, 이건 이제 전기 용량 할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기력을 받아요. 근데 이 전기력 덕분에 얘가 뭐 하냐면 원궤도를 돌죠. 그러니까 이 전기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구심력 역할을 해요.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R분의 M 이게 전자의 질량 곱하기 V제곱, 이제 이렇게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겠죠. R분의 M V제곱. 그럼 여기서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V를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MV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보냐면 그냥 바로 해볼까요? 여기서 R을 넘겨요. 그러면 R을 넘기고 2로 나눠져요. 그러면 2분의 1 M이
V의 제곱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냐면 R 넘겨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8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 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이렇게 돌 때 운동 에너지 크기가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혹시 이거 배웠나요? 지구가 있고 뭐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라 상관없어요. 질량은 m인 애가 있고 이게 질량이 m인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우리 보통 역학적 에너지 하면 운동 에너지만 따질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따져줘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중력의 크기가 F는 G 하고 R 제곱분의 M이잖아요. 그럼 이때 그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G R분의 M이에요. 이건 이제 그 중력이 일정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여기다가 r만 곱해주면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값이 나오네. 근데 이거는 이제 mgh라고 보통 말하는 거는 g가 일정한 경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f dr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해보면 지금 힘이 이거잖아요. 근데 형태가 완전 똑같죠. R제곱분의 1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2 제곱 나와요. 그러면 전자가 갖는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8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 제곱 빼기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2 제곱 이렇게 돼서 총 에너지가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움직일 때, 뭐 여기가 1번 궤도라면 2번 궤도는 여기 있겠죠. 각 궤도에 해당하는 전자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크기는 요만큼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일단 엄청 많이 했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보호가 가정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호 가정하고 크게 상관이 없죠. 여기서도 하나의 가정이 있다면 전자가 이렇게 원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뭐 이런 가정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제 보호가 말한 관계는 하나가 이거죠. 이 문제에서 나왔던 요거를 가져다 쓸 거예요. 다시 말하면 2파이 rn이 n람다인 관계가 있다.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볼 건데, 여기서 이거를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어차피 드브로이 파장이거든요. 그럼 드브로이 파장이니까 람다는 p분의 하죠. 근데 p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 p가 mv니까 이걸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서 찾아낼 거예요. 여기 MV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여기 MV 비슷한 거, 이건 MV 제곱이지만 저기서 어떻게 유추할 거냐면 이걸 슉 가져와 볼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R 제곱분의 2 제곱이 R 분의 M2 V 제곱인데, 여기서 M을 양변에 곱해줘요. 그럼 M 제곱, 이것도 이제 위에 M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R은 없애줘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MV의 제곱이니까 P의 제곱이죠. 그러면 결국 P는 뭐가 되냐면 루트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M이 2의 제곱, 여기서 말하는 2는 그냥 이 M이에요. 전자의 질량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 쓰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람다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M2, 이건 2는 제곱이니까 빠졌어요. 루트에서 하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다시 쓰면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다시 쓰면 2파이 rn은 n 있고요. 그리고 람다를 어떻게 쓸까? 2분의 h 그리고 루트 m 2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r 이렇게 나오겠네요. 복잡하다. 복잡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루트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할까요? 그러면 4파이 rn의 제곱은 n제곱, n이 제곱이니까 왠지 반갑죠? 2제곱분의 하제곱, 저거 풀어주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n, 이거 아니겠죠? 그러면 rn 이렇게 없어지고요. 4파이, 이건 4파이 제곱인데, 그죠? 이거 제곱한 거니까. 여기서 4 없어지고 파이 하나 없어지고, 결국 rn을 정의하면 2제곱 m이 입실론 제로 하제곱 하고, 밑에는 파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n제곱. 여기서 제가 지금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졸려서 아무튼 이거 여기서는 약간의 뭐 계산상의 실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rn이 n제곱이란 값에 비례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관계 찾은 거죠. 그리고 에너지는 아까 여기 잘 보세요. 에너지는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는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이건데, 이 r이 n제곱에 비례하니까 결국 에너지는 n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것까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오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